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 종류 5가지를 쓰래요. 자, 이거 있죠. 또 아까는 이제 자율안전 확인이었고 이런 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쁜 거 골라 쓰시면 돼요. 글자 수 작은 거. 첫 번째로는 이제 프레스, 두 번째로는 전단기, 세 번째로는 리프트, 네 번째로는 이제 곤돌라, 다섯 번째로는 압력용기가 되는 것이죠.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개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첫 번째, 갱폼, 두 번째, 슬립폼, 세 번째, 클라이밍 폼, 네 번째, 터널 라이닝 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구매자분들이 말하는데 이제 이 슬립을 슬리프? 이렇게 써도 되냐고 하는데 안 되죠. 슬립입니다. 영어로 해도. 네, 슬립 폼입니다. 자, 각각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갱폼입니다. 네, 갱폼이 뭐냐면은 이제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이제 상하부 동일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 및 미장 작업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슬립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슬립폼이고요. 이제 콘크리트 타설 후에 콘크리트가 자립할 수 있는 강도 이상이 되면 거푸집을 이제 상부 방향으로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등을 실시해서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밍 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거푸집과 벽체 마감 공사를 위해 비계들을 한 번에 조립해 한 번에 인양한 후에 설치하는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터널 라이닝 폼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터널에 설치하는 거푸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푸집 부재 명칭을 쓰시오. 자, 이게 이제 법에 근거한 정답들인데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 판류. 이게 이제 거푸집 널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거푸집 이 쿠키 틀이라고 생각하면은 반죽을 넣을 거 아니에요. 반죽을 접하는 여기 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푸집 보면은 이렇게 합판 같은 게 있고 뒤에 이제 또 판때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몰탈이나 시멘트 바르면은 여기 접하는 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을 때까지 거푸집 및 장선, 멍에를 적정 위치에 유지시키고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 이거를 이제 동발이라고 하죠. 서포트라고도 하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요 기둥들이 이제 동발입니다. 여기 위에 콘크리트 뿌리면은 이제 그냥 냅두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지탱을 해주는 거죠.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구조물의 명칭을 쓰라. 이거를 이제 시스템 비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비계랑 똑같은데 시스템 비계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파트별로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을 이렇게 제작한 다음에 현장에서 그냥 일정 부분만 이제 접하는 부분만 조립하는 것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만들고 공장에서 그런다 현장에 와가지고 여기 부분 이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스템 비계입니다. 시스템이 컴퓨터 시스템도 말하지만 체계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외부 비계 종류 5가지를 써라. 자, 비계 종류는 이제 강간비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여기서 이제 이쁜 거 골랐으면 되죠. 글자 수 작은 거. 달비계, 말비계, 강간비계, 달대비계, 걸침비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통나무비계라는 것도 있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통나무를 쓰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로 24년도인가 그때 이제 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진 거죠. 각각에 대한 비계들은 이제 문제에 나오면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에 의한 리프트 종류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한 정답들입니다. 종류들이고. 그래서 글자 수 적은 것부터 쓰면은 첫 번째 건설용 리프트, 두 번째 산업용 리프트, 세 번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되는 것이죠. 한번 이제 건설용 리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볼 거니까. 이게 이제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많이 보셨죠? 아파트 설치하는데, 건물 설비하는데 이런 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겁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 아닙니다. 네,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양중기 종류 4가지 쓰시오. 세부 내용을 포함하래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곤돌라, 두 번째 승강기, 세 번째 이동식 크레인, 네 번째 크레인 가로 열고 호이스트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알지만 곤돌라를 모를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곤돌라입니다. 엄청 큰 빌딩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유리 청소하거나. 이게 이제 곤돌라예요. 그 배같이 생긴 곤돌라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승강기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뭐 이쁜 거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쁜 걸로 승객용 엘리베이터, 두 번째 화물용 엘리베이터, 세 번째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네 번째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도저의 명칭을 써라. 이게 이제 각 도저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블레이드가 수평이고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블레이드를 부착한 것으로 주로 굴착 작업에 사용되는 도저. 이거를 이제 스트레이트 도저라고 하죠. 2번 블레이드 길이가 길고 낮으며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25에서 30도 각도로 회전시켜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 이거를 이제 앵글 도저라고 하죠. 자, 그리고 3번 블레이드를 상하로 20에서 30도 정도 기울일 수 있는 도저. 이거를 이제 틸트 도저라고 하죠. 자, 사람들이 이제 앵글 도저랑 이제 틸트 도저 가지고 이제 많이 싸워요. 논란도 일어나고. 근데 논란이 이렇게 게 아닌데 좌우랑 상하죠. 상하는 뭐예요? 위아래죠. 좌우는 뭐예요? 여기죠, 여기. 그냥 보면은 압니다. 자, 이게 이제 틸트 도저예요. 상하. 여기 이게 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보시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앵글 도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틸트는 상하고 앵글은 좌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혀 논란될 게 아니에요, 이게.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를 설명하라. 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앵글 도저랑 틸트 도저입니다. 이게 이제 틸트 도저죠? 아니죠.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좌우입니다. 좌우. 좌우로 된 거는 이제 앵글. 그럼 이게 이제 앵글. 이거는 이제 상하죠? 상하. 위아래. 틸트. 강의 잘 보셔야 돼요. 네. 앵글 도저는 뭐냐면 이제 블레이드 길이가 길고 낮으면 블레이드의 좌우를 이제 전후 25에서 30도 각도로 회전시켜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 틸트 도저는 이제 블레이드를 상하로 20에서 30도 정도 기울일 수 있는 도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롤러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고함수 비의 점토질 다짐 및 속의 간극수압 제거에 이용되는 롤러 명칭을 써라. 돌기가 있다 그러면은 탬핑입니다. 각각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텐덤 롤러입니다. 텐덤 롤러이고 이제 앞뒤로 이제 롤러가 세판 롤러가 하나씩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드 롤러는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총칭하는 것들이에요. 길에 있는 롤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타이어 롤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이제 다 이게 롤러 판이었죠, 무슨 뭐 어마무시한 거. 근데 이번에는 이제 타이어예요. 타이어 이걸로 이제 다짐을 하는 거고, 템핑 롤러 이제 정답인 템핑 롤러 보여드릴게요. 자, 좀 다르죠? 돌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뽀뽀뽀뽀 이렇게 생기는 거, 다지는 거죠. 더 안미를 시키는 거죠. 더 이게 이제 템핑 롤러였습니다. 굴착 기계 중 기계가 서 있는 집안면보다 높은 것의 땅 파기에 적합한 기계 명칭을 써라. 굴착기가 여기 있는데 더 높은 것으로 간다. 파워 쇼벨이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면보다 높은 것이잖아요. 파워 쇼벨. 이제 파워가 뭐냐면은 우리 막 이렇게 힘이 솟는다 할 때 막 으아 이러잖아요. 뭐 캐릭터들 뒤에 불 있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파워 쇼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푸짐 및 동발이 시공 시 고려해야 하는 하중 종류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제 쓰라고 했지 설명하시오는 아니니까 요것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쁜 거 골랐으면은 첫 번째 특수하중, 두 번째 횡방향 하중, 세 번째 연직 방향 하중이 되는 것이죠. 해당하는 하중 종류를 쓰시오. 첫 번째,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 정량 하중. 이거를 적재 하중이라고 하죠. 두 번째,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 이거를 이제 건상 하중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훅 크랩 또는 뭐 크랩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버킷 등 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이거를 이제 전격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건상 및 행행 또는 건산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것을 이제 호이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의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해 구성되고,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해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해 오르내리는 설비. 이거를 곤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프트 종류 3가지. 요거는 건설용 리프트 있고 산업용 리프트 있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주행 레일 중심 간의 거리를 뜻하는 단어는 이제 스팬
기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수직면에서 지부각의 변화를 이제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호이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호이스트입니다. 요런 거. 그래서 여기 모터 같은 거 있고 요걸로 이제 인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훅이 있어서. 무튼 정답들은 그렇습니다. 곤돌라의 방호 장치 중 와이어 로프가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건과를 이제 방지하는 것이죠. 과도하게 감기다. 그래서 이제 건과 방지 장치인 것이죠. 승강기에 설치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야 둬야 하는 방호장치 5가지를 쓰시오. 뭐 요거는 뭐 볼 필요가 없죠. 승강기 방호장치 써라 이거죠. 자, 이거 양중기죠. 건과제비 일단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보시면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뭐 속도 조절기, 뭐 조속기라고 하죠. 뭐 트리머 인터럽. 이거 파이널 리미트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개가 되는 것이죠. 건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제동 장치, 비상 정지 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다리를 설치해 사용함에 있어 바닥과 미끄럼 방지를 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적합한 미끄럼 방지 장치 1가지씩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집안이 평탄한 맨땅, 요거는 이제 쐐기형 강 스파이크 두고, 실내용일 때는 여기죠. 인조고무죠.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 마감한 바닥용. 이거는 여기죠. 미끄럼 방지 판자 아니면 뭐 미끄럼 방지 고정쇠. 둘 중 아무거나 이쁜 거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의 정의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결함 원인 등을 조사해 보수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콘크리트 굳음 여부에 따른 시험 종류 각 2가지씩 쓰래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되는 거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온도랑 공기량. 이거 다 써도 돼요. 근데 2가지 이쁜 것만 쓴 거죠. 여기 공기량이 붙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굳은 콘크리트. 여기에서는 이제 휭감도, 압축강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네.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 형태를 써라. 뭐 안전관리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조사, 검토 등을 행하는 관리 방식이다. 안전지식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안전전문가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습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스태프는 경영자의 조언, 자문 역할을 한다.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우리 이제 조직 형태로는 뭐가 있죠? 라인형, 그리고 스태프형, 그리고 라인 스태프형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거는 스태프형이 되는 것이죠. 참모형이라고도 하는데,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해설이 많으니까요. 책에서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는 이제 해설이 너무 길어서 다 못 담아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조직 중 라인형 조직의 장단점을 각각 써라. 라인형은 이렇게 한 줄로 쭉 가죠. 명령 보고가 간단 명료하지만은 이제 안전지식 및 기술 축적이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조직 중 직계참모형 조직을 설명하시오. 라인 스태프형이죠. 이거는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 쓰는 거죠. 대규모 기업. 라인형과 스태프형 장점을 취한 절충식 조직 형태이며 안전지식 및 기술 축적이 쉽다, 용이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거푸집 조립 순서를 쓰시오. 이게 이제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먼저 이제 해체 작업에서는 이제 슬래브, 보, 벽체, 기둥 순서를 해체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조립은 거꾸로죠. 기둥, 벽, 보, 슬래브 이런 겁니다. 슬래브는 뭐냐면요, 이 바닥이 있죠. 이렇게 판, 요 위에 이제 천장이 있죠. 네, 이 천장에 있는 판입니다. 판. 그러면은 또 한 개층이 더 있으면은 이게 또 바닥이 되고, 즉 이제 바닥이나 천장에 있는 시멘트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음 규모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쓰시오. 이거에 대한 이제 법령표가 있는데요. 책에는 이제 해설에 이제 상세하게 다 있는데, 영상으로는 이제 담아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기에 한해서 그냥 답만 알려드릴게요. 총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800억 미만인 건설업. 이거는 1명 이상. 2번 총 공사 금액 800억 이상 1,500억 원 미만인 건설업 2명 이상. 세 번째, 총 공사 금액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인 건설업. 이거는 3명 이상. 총 공사 금액 1,800억 원인 건설업. 여기 사이죠. 그러니까 3명 이상. 다섯 번째, 총 공사 금액 2,2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건설업.
이거는 4명 이상. 총 공사 금액 1조 원 이상인 건설업. 이거는 11명 이상. 총 공사 금액 2,500억 원인 건설업.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4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인 운수업. 이거는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토사석 광업. 이거는 2명 이상. 총 공사 금액 3,300억 원인 건설업. 어디죠? 요거는 이제 5명 이상. 총 공사 금액 7,200억 원 이상, 8,500억 원 미만인 건설업. 이거는 9명 이상이 되는 것이죠. 해설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의 안전관리자 인원을 써라. 그전 문제에 표들이 상세하게 다 있죠. 근데 여기 그냥 그전 문제에는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법령에 의거해서 자세히 보면은 인원 글자가 있어요. 근데 왜 책에는 왜 안 올렸냐? 이것까지 쓰면은 한 페이지를 다 못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것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보면은 1,800억 원인 건설업이죠. 요 사이값이죠. 그래서 이제 3명 이상이고 1번은 2명은 이제 여기에 해당한대요. 요 전후 15가 뭐냐면 15%예요. 만약에 100일이다 그러면 이제 15일하고 이제 85일 이 기간이죠. 이때는 이제 2명 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3명 이상, 두 번째는 2명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해분석법 중 통계적 원인분석법 2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종류인데요. 여기 요것만 쓰면 되는 것이죠. 요런 것들. 그래서 짧은 거 쓰면 이제 관리도랑 파레토도가 되는 것이죠. 요 특성 요인도 요또는 이거 아시죠? 이거. 네, 그겁니다. 무튼 정답은 관리도랑 파레토도입니다. 버드의 재구성 비율을 적고 그 의미를 설명하라. 요거죠. 1대, 10대, 30대, 600이며 총 발생 건수 641건 이거 다 더한 거죠. 중에서 이제 중상가 폐질은 1회, 경상은 10회, 무상해 사고는 30회, 무상해 그리고 무사고 이거는 600회 비율로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하일리의 사고 빈도 법칙, 그러니까 재구성 비율이죠. 이거를 적고 그 의미를 설명하라. 1대 29대 300이고 총 사고 발생 건수 330건 중에서 중상가 사망이 1회, 경상이 29회, 무상해 사고가 300회 비율로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하일리의 재해 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써라. 이게 이제 정답에 근거한 표들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조직, 사실 발견, 분석 평가, 시정책 전적, 시정책 적용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응시생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조사분, 선적 이렇게 외웠습니다. 조직 그리고 사실 발견 그리고 분석 평가 그리고 여기 같은 거니까 이제 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여기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일리의 사고방지 대책 5단계 중 시정책 적용 단계에서 적용하는 3E를 쓰시오. 우리 5단계 조사분 선적이라고 했죠.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사람들 말하잖아요. 싸울 때 막 확 조사버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분 선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로는 이제 education 이게 2가 이제 3개 있어서 그런 거예요. education 그리고 engineering 그리고 enforcement인 것이죠. 그래서 3단계를 쓰시오 하면은 이 영어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영어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규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문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쓰시면 되고 논란되는 게 요거예요. 안전규제다, 뭐 안전동료다, 안전관리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제 책에는 규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제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하일리의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을 쓰시오. 자, 이게 첫 번째로는 원인 계기, 뭐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고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고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고 예방 가능 원칙이 있는데 하나씩 보자면은 원인 연계는 재해 발생은 무조건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손실 우연은 한 사고 결과로 생긴 재해 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도 응시생 때 이게 뭔 소린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 막 불이 났어요. 그럼 손실이 있겠죠. 근데 새로운 공장이어가지고 사람도 없고 기계들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는 났는데 손실은 없다. 물론 이 공장은 이제 손실이겠죠. 근데 그런 거 빼고 아무 손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우연이 없었네? 그럼 사고가 없는 거고 손실이 없는 거고. 우연이 있었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해 선정의 원칙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방 가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 가능하다. 그렇죠? 원인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24년도에는 안전모라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실제 기술사 분이시요. 그리고 이제 제 책을 이렇게 조금 짧은 답이 의심이 돼가지고 내가 뭐 이거 안 된다는 거 보여주겠어 이랬는데 이제 합격을 하신 거죠. 제 책 그대로 써가지고 짧은 답 그대로. 그래서 92점인가 맞으셨어요. 그들이 이제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영상 쪽 도와주겠다 이래서 24년까지는 이제 안전모 유튜버님이 이제 제 책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법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요거 이제 암기법은 이제 예원 손대라고 했더라고요. 예원이 있는데 예원이 이렇게 손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한번 안전모 유튜브 치시면은 이런 획기적인 암기법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암기법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공부하실 분은 지금 끊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관적 암기법이랑 객관적 암기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 암기법은 제 책이죠. 완전 짧은 답변 좋아하고 키워드 밸류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중복속어 좋아.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만 세팅한 거고 주관적 암기법은 뭐 예원 손대 뭐 앞글자들 보통 다 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누군가는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왜냐? 어떤 사람은 문장식으로도 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굳이 넣지 않습니다. 즉 저는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만 알려줘요. 뭐 낚싯대나 그런 것만 세팅해주고 그런 건 이제 주관적 암기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무제해 운동의 3기둥, 그러니까 3요소를 쓰시오. 비슷한 게 이제 3원칙이 있죠. 무제해 운동의 원칙. 이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죠. 소집단 자주활동 활성화, 그리고 최고 경영자 경영자세, 그리고 라인 관리자에 의한 추진. 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무조건 읽어보세요. 작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TBM의 내용이다. 빈칸을 채워라. TBM은 뭐죠? 툴박스 미팅이라고 하죠. 툴박스 미팅. 툴박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툴이 이제 공구, 뭐 도구,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공구한 미팅이라고 오해를 좀 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뭐 좋아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죠. 소요 시간은 이제 10분이 적당하고요. 인원은 이제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진행 과정은 이제 첫 번째 도입, 그리고 두 번째 점검 정비, 그리고 세 번째 작업 지시, 그리고 네 번째 위험 예측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작성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 중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항목 5개를 써라. 자, 첨부 서류는 이렇게 있죠. 그냥 첨부 서류 써라 이러면은 요 앞주제, 앞목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여기 콕 집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쁜 거 보면은 이제 저는 이쁜 게 답안이 짧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공사 개요서, 두 번째 전체 공정표, 세 번째 안전관리 조직표, 네 번째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다섯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가 되는 것이죠. 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교량은 이제 다리죠. 다목적 댐, 뭐 발전용 댐 및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한번 해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해설에 의거해서 이제 정답을 쓰면 되는데 A번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2번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고 또 3번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 근로자 여기죠. 300명 이상이죠. 그래서 300이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5번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건설업은 여기에 없으면 이제 여기죠. 이게 이제 건설업이죠.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마지막,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되는 것이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래요. 빈칸을 채워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들이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체제,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되는 것이죠.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에 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2번.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할 수 있다.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행상태 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 한다가 되는 것이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사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 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한다. 두 번째,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이다. 세 번째,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의 공사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 임금 및 업무 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이죠. 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B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이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 계산서 구성 항목 중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세 번째, 적용 범위는 적용 건설공사 중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네 번째, 대상액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산정한다. 퍼센트 안 써도 돼요. 2번, 자기공사자죠.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 6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내역이죠. 그래서 이쁜 거 골라 쓰자면 보호구, 그리고 안전시설비, 그리고 안전보건진단비, 그리고 안전보건교육비, 그리고 안전관리자 임금, 그리고 근로자 건강재해 예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이제 해설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여기 제 카페 교육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구입한 책 비용, 뭐 기사책도 되겠죠. 감리인에게 지급하는 안전, 이거 안 되고요. 가설 울타리 이것도 안 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비용, 이거 되죠. 토사 유실을 위한 비용 뭐 안 되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기원제, 이거 되죠. 그래서 뭐 저는 한 번도 안 겪어본 것 같은데 공사 현장 앞에 가서 돼지머리 놓고 아니면 무슨 제사 같은 거 이렇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무튼 246번이었습니다.
법에 의해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이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 5개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쁜 거 골라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글자 수 적은 걸로 이제 첫 번째 맨홀 작업, 두 번째 비계 해체 작업, 세 번째 터널 안 굴착 작업, 네 번째 건설용 리프트 이용 작업, 다섯 번째 전압 75V 이상 정전 작업이 되는 것이죠.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표이죠. 그래서 보면은 50% 이상 70% 미만은 50% 이상이죠. 70% 이상 90% 미만은 이제 70% 이상이고 90% 이상은 이제 90% 이상이 되겠습니다.